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돕는 변화 디자이너 허일 박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협업으로 이끄는 리더십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현역 및 은퇴 선수들이 축구팀을 결성해서 다른 아마추어 팀들과 경기를 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팀은 축구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종목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팀이 프로그램 초반에 63년생으로 구성된 동네 조기 축구팀과 했던 경기가 기억이 나네요. 전반에만 무려 4개의 골을 허용해서 패색이 완연했고 선수들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프타임에 이 팀의 감독인 안정환은 선수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하죠. 저쪽 상대팀은 축구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축구를 이해 못하고 우리는 첫 경기하는 스타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남 탓하고 자기 것 회피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응원도 안 해주고.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축구는 선수 각자가 개인의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상호 패스를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스포츠입니다. 조직의 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은 각자가 하나의 완전체로서 역할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상호 소통하고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태도와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펩시의 전 CEO 인드라 누이는 연결된 자유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이것은 구성원 서로가 분권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협업은 구성원들이 그냥 뭉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이처럼 체계적인 협업을 실행하려면 다음에 5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협업 규범을 개발해야 합니다. 픽사는 뛰어난 아이디어로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흥행시키고 있죠. 그 성공 뒤에는 집단 창의와 협업의 메커니즘,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픽사는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고 긴밀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상호작용하는 작업 프로세스를 통해 시너지를 냅니다. 픽사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회의체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범이 있고 그것이 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트러스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협업에 있어 규범의 중요성은 구글의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12년부터 4년간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 간 생산성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팀 내 생산성이 높은 팀들의 5가지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안전, 신뢰성, 일의 의미, 일의 영향력, 조직 구조와 투명성입니다. 구글의 최고 인적 자원 책임자였던 라즐러 복은 위의 5가지 규범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업무량이나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언권과 사회적 감수성이다. 즉,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팀워크를 만들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업 규범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범을 문서로 명시해서 공유하고 협업이 잘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구성원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방식은 때론 사회적 태만과 무임승차를 낳게 합니다. 링갈말 교수가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 집단의 참여자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당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협업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시 차트를 활용하면 역할 부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실무 담당자, 의사결정권자, 업무수행 조언자, 결과통보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업무 배분은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만 매달리고 타인의 업무에는 무관심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공헌도를 평가에 반영한다면 조직 전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스콧 페이지 교수는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는 혁신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페이지 교수는 지능이 뛰어나고 동질성이 높은 박사들로만 구성된 집단과 지능은 낮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능은 낮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은 지능이 높고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 뛰어났지만 그룹 전체의 능력은 지능은 낮지만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집단이 더 좋았습니다. 페이지 교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 및 정체적 다양성을 하나의 도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서로 다른 행동 특성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경험을 가진 멤버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협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혹시 결혼 초에 갈등이 많은 부부하고 갈등이 없는 부부하고 어떤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을까요? 네, 연구 결과 결혼 초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참기만 하고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내고 조정하고 통합한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더 단단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다양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갈등이 협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BCF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BCF 모델은 상대방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나의 느낌과 감정은 무엇인지 말하는 방법입니다. BCF 모델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지속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픽사와 구글의 성공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가 협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했던 다음의 말을 되새기며 시너지가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능은 게임을 이기게 한다. 그러나 팀워크와 이해력은 챔피언을 만든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